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홍순목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가 가까워지면요, 지방선거 특히 현직 단체장이 차기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현직 프리미엄 때문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죠. 대표님도 4년 동안 선거운동 하는 거나 다름없죠. 4년 동안 선거운동 하는 거랑 그렇죠. 마찬가지입니까? 얼굴 알리기 보는 거 하고. 예.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는 또 여론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4년간의 업무 수행 평가가 반드시 우수하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청주시 혹은 한범덕 청주시장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매듭을 짓지 못해서 트러블 메이커라는 얘기까지 또 듣고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더욱더 증폭이 됐죠. 한범덕 시장의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이나 시민단체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예. 연일 신문지상에도 비판 기사가 엄청나게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요. 도대체 원인은 무엇인지 또 대책은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갑니다. 청주시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그 트러블 메이커니까 뭔가 좀 유식한 언어 때문에처럼 느끼긴 한데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건지 아세요? 뭔데? 사고뭉치. 사고뭉치. 정확하네요. 사고뭉치. 근데 이게 잘 매듭 짓고 풀으라고 그 자리에 모셔드린 거 아닙니까? 시민들께서. 그렇죠. 그런데 매듭을 짓지 못하고 차기 선거까지 지금 다다르는 이런 상황, 분야도 굉장히 여러 가지여가지고 한꺼번에 다 풀 수가 없어서 분야별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환경 분야 쪽에 LNG 발전소, 변호사님 그렇죠. 어떤 상황인지 먼저 좀 논란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의 대장 아파트라고 하죠. GLCT 인근의 한 1km에 SK 하이닉스에서 LNG 발전소를 짓기로 했고 청주시에서는 허가를 내준다고 그렇게 발표를 해서 그 인근 주민이나 환경단체에서 연일 시위하고 그랬었죠. 예, 이게 뭔가 기업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러나 환경 문제 때문에 박수 칠 만은 없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주민들은 봐야 할까요, 대표님? 지금 이제 그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말자, 예.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자. 그렇게 지금 그 정부 방침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LNG. 그런데 처음에는 그 LNG가 친환경 에너지다. 그런 얘기도 시절이 많이 있었잖아요. 한 예. 10년 전만 해도. 그리고 청주의 지역 난방도 이제 벙커 씌울 때다가 뭐 LNG로 바꾼다고 하고. 그런데 이게 친환경이 아니다. 이게 이제 우리 특히나마 이제 중부 지역, 청주권,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의 발생에 굉장히 기여를 하는 게 바로 이 LNG다라는 지금 분석들이 나오니까는 그렇죠. 지금 전국적으로 이거 LNG, 이거 특히나마 이제 LNG라는 거는 산업 단지라는 게 도심하고 막 가깝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더욱더 이게 LNG 이게 과연 지금 우리가 이걸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 것인가 하는 걱정들도 많고,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많이들 지금 대전이라든지 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철회하고 있죠. 네, 그렇죠. 지금 취소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시민 전체나 아니면 전체 산단을 위해서 LNG 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 대기업 단 한 곳을 위해서 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이 과연 전국에 단 한 곳이라도 있는가 의문스럽고, 또 하나는 그거죠. 하복대 같은 경우 대규모 아파트 단지잖아요. 거기에 맞아요. 1.5km 반경 내에 150m의 오염원을 배출하는 굴뚝을 설치한 지역이 허가를 내준 곳이 단 한 곳이 있냐는 거죠. 아하. 이거는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한범덕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중앙부처에서 사업 승인을 했기 때문에 아하. 건축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다. 어쩔 그렇죠. 수 없다. 그동안 쉬쉬하다가 이제 중앙부처도 발동을 하니까 예. 그렇게 변명을 하고, 심지어 만약에 건축 허가를 청주시에 안 내주면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서 피해 보상을 한다고 시민들을 아예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잖아요. 예. 너무 무책임에 그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주시 입장에서는 중앙부처에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허가를 해줬다고 그렇죠. 일부 시민들은 색안경을 끼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일단 벌려는 났고 매듭은 지어야 하는데 반발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 그런데 이게 예. 이제 뭐 다른 대전도 그랬고 대구도 그랬고 뭐 그거는 뭐 산자부에서 뭐 인간해 준 게 아닌가요? LNG 쪽이 다 그렇게 과정을 거친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자치단체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게 어떤 이제 차량 행위로 예. 시에서 이제 그 뭐 심의를 한다. 건축 심의 과정에서도 예전에 소각장도 일부 그렇게 해서
그 소송까지 가서 승소한 사례도 있잖아요. 승소도 이제 하고 패소도 하고. 예. 그렇게 좀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과연 어떤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거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시민들하고의 어떤 소통 과정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원서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고. 예. 그러면 일단 결정이 됐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가처분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도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환경 문제 거론했으니까 한 가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심공원 민간 개발 얘기 굉장히 몇 년 동안 시끄러웠잖아요. 네. 아무래도 청주시의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뭐 몇 위네, 뭐 탑이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더 있어도 모자를 판에 이제 없애서 이 문제도 시끄러웠지요. 그렇죠. 이게 1999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헌재에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향후 20년 내에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는 것은 지정 해지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가지고 이게 사실 2020년이죠. 재작년에 청주시에서 8곳이 문제가 네, 됐죠. 그렇죠. 도시공원에서 지정 해제되는 8곳이 문제가 됐고 특히 매봉과 구릉공원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이것을 그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유지를 계속하자. 그리고 개발할 수밖에 없다면 극소수만 공영개발로 가자. 소수 그 대부분은 공원으로 하고 나머지 극소수만 공영개발로 가자 이렇게 주장했는데 한범덕 시장은 이것을 대부분은 다 개발을 하고 구룡이나 매봉도 대부분 개발을 하고 그것도 민간개발로 하겠다라고 해서 그대로 추진이 돼서 많은 반발을 샀었죠. 그나마 이 도시공원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 그 도시공원 문제는 이제 거버넌스라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이제 그 그렇죠. 시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의 이게 모범 사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8곳이죠. 이제 그 앞으로 이 문제가 뭐로 이제 그 또 우리가 또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도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로 인한 그 개발 수익의 일정 부분은 공공기여로 해서 이거는 돌려야 된다는 지금 그게 아마 정부 방침이 최근에 결정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나 그 한 시장께서는 어떤 그 개발 업체 측하고 그런 공공기업을 어느 정도 환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범덕 시장이 과연 무슨 노력을 했나 의심스러운 대목이 뭐냐면 서울이나 수원이나 대전 등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공원을 계속 유지하는 자치단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한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 LNG 발전소랑 똑같아. 예산이 없다. 그리고 이거 민간 개발 안 하면 난개발될 수 있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시정 운영 방식은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가보면요. 구룡산, 매봉산 가보면 막 다 펜스 쳐놓고 땅 지금 기초 토목공사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막 굴삭게 들어와서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완전히 개발이 되고 마무리가 되면 지역의 환경 문제에 또 어떤 영향을 악영향을 줄지 뭐 좋은 영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걱정스러운 대목이 벌써 생기고 있더라고요. 환경 문제 일단 이렇게 논란거리가 벌써 있는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재래시장 상인들과 하는 대형 매장 입점으로 또 마찰을 특히 빚었습니다. 창고형 매장이죠, 그렇죠? 무심 서쪽이면은 가능할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또 입장을 밝혀가지고 당장 그 테크노폴리스 그쪽이 일단은 지금 거론이 되죠. 거론되고 또 저기 그 업체에서 그 땅을 또 지금 그 상업용지를 개발만 안 했지 지금 이제 매입해 놓은 상태고 또 몇 군데 더 있잖아요. 주중동 밀레니엄 타운도 지금 상업 지역이고 그리고 오송 지역도 한 2군데가 거론이 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으니까 굉장히 반발을 하는 거죠. 반면에 또 일부 또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청주의 어떤 그 창고 매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있음직하지 않나 하는 또 그런 오히려 여론도 필요하다. 그런 여론도 일부 있어요. 이게 최근에 문제된 게 아니라 그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거죠. 그렇죠. 대전은 2곳이 있고 천안도 2곳이 있고 그다음에 세종도 한 곳이 있잖아요. 창고형 대형 매장. 그래서 시민들 편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청주에도 당연히 인구 규모 따졌을 때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민들은 많은 요청을 했고 다만 이게 전통 상인들의 그 상권을 엄청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해서 서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였는데 사실은 그동안의 시간을 10여 년 동안의 시간을 보면 이에 대한 타협점
조정책을 시장이나 이런 시 공무원들이 충분히 강구를 했어야 돼요. 아하. 근데 그런 노력 하나도 없이 그냥 무심천 서조금은 전통 상가가 없으니까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우유부단하게 말씀하는 거는 예. 책임을 너무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치의 여부를 떠나서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이런 타이밍에 더더군다나 그러네요. 속내는 뭐 청주에 뭐 그 원하는 시민들도 있고 하니 이런 매장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더라도 네. 이게 아마 이제 언론지상에 아마 이런 그 말씀하신 게 전해지니까 조건만 맞으면은 뭐 유치할 수 있다. 예. 물론 뭐 이제 그 전제되는 부분도 일부 있었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은 조금 좀 어떤 그 좀 자중을 했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그러네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러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저희도 이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게 많이 좀 묻고 많이 좀 듣고 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끌어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미약하다는 부분들. 시간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있다가 막판에 뭐 대해서는 툭 터지면. 졸속으로 막 추진하다 보니까 시민들 반발 예.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환경 문제 그랬죠. 지금 재래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의 이런 마찰이 있었죠. 더더군다나 지금 내부적으로는 공정하지 못하다. 비상식적이다. 공무원들부터 인사 문제 가지고 공무원 노조하고도 또 시끄러웠어요. 그렇죠. 구체적 부서나 뭐 대상 인물 어떤 공무원인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걸 방송에서 부적절해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은 네. 공무원 노조 전국 공무원 노조 청주시 지부에서는 요번에 전 정기 인사를 두고서는 특정 지역 출신이나 특정 부서 출신한테 너무 혜택을 줬고 아하. 직렬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직렬을 무시한 인사를 했다면서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인사라고 비판을 했죠. 이 공직사회에서는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근데 이런 비판이 비단 이번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한범덕 시장의 인사에 대해서 예. 뭐 노조나 공무원 사회에서 비판은 연일 계속됐었죠. 이게 어떤 예. 저 민선 시대 이후로 어떤 단체장의 인사건에 대해서는 네. 늘 좀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좀 도드라지게 공무원 노조에서까지 문제를 거론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그 인사의 그 스타일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는 게 이제 부각이 된 거고 예. 특히나 아마 어떤 고위직 인사에 있어서의 그 통합의 정신이라는 거는 일단 그 예전에 청원군청 공무원들의 어떤 그 배치 문제, 그 균형적인 배치 문제가 그때도 정기 인사 때도 뭐 지적이 되곤 했습니다만은 그 통합의 정신에 어떤 청원군청 이 공무원들의 어떤 그 배치가 너무 좀 이제는 그 정신이 이제 완전히 잃어버린 거 아닌가 하는 부분도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게. 인사가 만사라고 뭐 얘기가 전혀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여기저기서 조금씩 나온다고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노조 차원에서까지 얘기가 되는 그렇죠. 부분인 거 보니까 뭔가가 좀 석연치가 않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거론됐던 부분은 특정한 집단들에 대한 얘기라면 사실은 재난지원금 미지급 문제 이게 지금 미지급이라는 말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주시는 순수 잉여금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는데도 지금 지급을 하지 않아서 시민 전체한테 또 이게 또 이런 부분까지 반감을 갖고 이게 있습니다. 그 청주시보다 더 열악한 도내 7개 시군에서는 전 보편 지급을 했거든요. 재난지원금 예. 보편 지급을 했는데 재정이 더 풍부한 청주시는 뭐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면서 지급을 안 했잖아요. 근데 작년에 예산 그 집행 결과를 보니까 그 순수 잉여금 남은 거,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했다가 집행하고 남은 잉여금이 3천억 원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산 없다 한 것이 그동안에 이게 말이 궤변이 아니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뭐 재난지원금 문제도 그렇지만 그 세계 잉여금이 이제 그 세수하고 일단 그 국고보조 아니에요? 저기 그런데 이게 3천억, 4천억이 된다는 거는 3천억 이상이 된다는 거는 물론 뭐 이제 그 세수 추계를 지금 뭐 중앙정부도 뭐 40조가 남아서 뭐 한다. 이거 왜 아니 뭐 이게 재난지원금 다 좋은데 너무 걷어가요. 네? 아니 어떻게 청주시에서 그래 3천억 이상이 되는 거를 물론 뭐 그 중에 세수가 좀 이제 많이 이제 거친 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도 따져봐야겠지만은 이게 시민들 주머니에서 세금 많이 내게 해서 일부 돌려주는 것보다는 애시당초부터 좀 우리 어려운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그런 그 세제적으로 좀 면제라든지 이런 좀 걸 주면서 아예 그냥 여기서 안 나가게 해주는 방법을 써야지. 예.
그래서 이 돈을 지금 뭐 나눠주자, 뭐 어떻게 한다, 뭐 하는 거는 그 전에 좀 세금 좀 덜 걷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러네요. 그러면 재난지원금까지도 그렇다고 치면 지금 시민들께서도 부글부글하고 그러는데 그 외에 이 부분 좀 너무하지 않아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최근에 문제됐던 원도심 고도 제한도 문제도 있잖아요. 상당부. 지역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다 결국 무기한 연기해 버렸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시종 지사가 그동안 독선 지역이고 일방적으로 일처리를 해왔는데 예. 그 충북도만큼 인원과 규모와 재정을 갖고 있는 청주시 한범덕 시장은 거기 말도 안 하고 그냥 따라가는 꼴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한범덕 패싱, 청주시 패싱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예. 대표적인 게 청주 야구장 공약 폐기 선언 때도 그랬고, 예. 그다음에 무상급식도 한범덕 시장은 뒷방에 있는 것처럼 취급됐고, 그다음에 청주 조정지역 지정에서도 그러네요. 청주시는 완전히 배척이 됐었잖아요. 예. 그다음 우암산 둘레길 사업이나 도심 지하철 문제에 대해서도 청주시는 아예 배제됐었잖아요. 이렇게 도의 행정을 견제해야 되고 하는 시장이, 그리고 제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시장이 제 목소리도 안 내고 있어서 많은 비판을 샀었죠. 저는 이 방송 중에요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건데 한범덕 시장께서는 최 변호사님 진짜 싫을 것 같아요. 이게 잊어버릴 듯 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아니, 과거에는 다시 정리하고 이시종 재정리하고. 저격수라더니 아니 늘 어떤 그런 그 위치에 있으면은 예. 어떤 그 견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아니면 독선으로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회가 맞습니다. 지금 뭐 예. 특정 정당이 거의 다 차지하니까는 사실 견제와 이런 감시. 부분들을 좀 견제를 확실히 해줬으면은 좀 어느 정도 조율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그러네요. 자꾸 죄송한데 잘한 것도 계세요. 어떤 거 뭐 좀- 민선 7개 잘하신 예. 거. 예를 들어서 거론. 국립현대미술관 청주하고 문화재청 해가지고 예. 그 뭐 고급 문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거 이거 잘하셨고. 예. 그다음에 그 오랫동안 다툼이 있었던 버스 중구명제 오. 이것도 타협점을 찾아내셨죠. 너무 얘기하시려니까 좀 미안하세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잘하신 뒤에 점도 있어요. 그러신가? 그리고 뭐 사적으로 뭐 저 무슨 뭐 비리나 뭐 의혹들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 그건 얘기 나온 건 없네. 공무원 비리는 있었어도. 오늘 주제가 나쁜 점을 이제 지적을 하라서 한 거지. 한 시장님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아이고 저 어제 분장실 잠깐 봤는데 얼굴 못 뵙겠더라고요.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범덕 시장은 왜 이러나입니다. 앞서서 표현하기 좀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사고뭉치라는 표현이 좀 조심스럽고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순수 우리말로 좀 바꾸다 보니까 트러블 메이커를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도대체 한 시장께서는 앞서서 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풀어내야 되고 좀 묻어줘야 될 일들을 문제만 자꾸 일으키는 느낌도 들어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민선 5기 때죠. 그리고 2014년, 13년, 14년 때 그때 무렵에 모 기자를 만났었어요. 그 예. 기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시장님을 극찬을 하면서 민주적 리더십, 탁월한 소통 능력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기자가 근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저는 그 기자가 잘못 보았거나 아니면 개인적 덕목을 정치적 덕목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한 시장님이 개인적으로는 남의 말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이게 정치적, 행정적으로는 좀 결정장애나 우유부단하거나 관료에 의존하는 이런 나쁜 덕목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야 결정 장애까지 나왔는데 개인이 오늘. 선한 덕목하고 정치적으로 선한 덕목하고를 다르다는 것을 한 시장님이 전형적으로 보여주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래요. 대표님께서는 소통 부재 또 이 저 문제 트러블 메이커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 견제에 자꾸 옆에서 좀 견제할 수 있는 좀 대등한 위치에 있는 기관이 바로 의회잖아요. 아무리 밖에서 시민단체가 얘기한다고 그래도 그거는 제도권 밖에 있는 얘기고 예. 제도권 내에서 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여건이 그런데 이게 지방의회라는 게 지금도 뭐 이제 뭐 같은 지역에서 뭐 몇 명씩 뽑지만은 그렇죠. 예. 이게 제가 보기엔 좀 정당별로 그 중선거구제라도 같은 뭐 가선거구다 하면 거기서 2명 다른 정당끼리 뭐 이렇게 해서 좀 서로 다양한 목소리가 좀 개진이 될 수 있는 의회 구성이 되면 지금 앞서 우리가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왜냐하면 단체장이라는 거 민선 시대 어떻게 보면 거의 그 청취만 해도 수천 명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막강한
예. 인사권자 아니겠습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시장님 이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 되겠어요? 아하. 이게 이제 한범덕 시장이 이제 연세가 먹고 경력이 더 이제 저기 쌓여가면서 예, 예. 이 변화가 좀 있었다는 것도 객관적 수치로 증명이 된 적도 있어요. 오, 1년 예. 전쯤에 시민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민선 5기 때도 한범덕 시장님이 집권을 했었고 민선 7기 한 달이 건너뛰어서 민선 7기도 집권을 하셨는데 예. 민선 5기 때는 민주적 리더십 평가가 좀 높게 나왔었어요. 근데 민선 7기 때는 권위주의적 리더십 평가가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범덕 시장님도 그 한 10년 전쯤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많이 권위적으로 흐르지 않았나. 시민과 소통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해지고 예. 관료 조직에 너무 의존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민선 단체장의 어떤 하나의 자꾸 이제 저기 뭐 재선 삼선까지 가면은 그게 그런 스타일들이 좀 고착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 의견이 결국은 어명이다. 어명. 오. 따르라. 아하. 안 따르면 너 저기 저 어디 저 그 외지 한죽으로 가. 근데 그게 아하. 대표님 말씀 중에서 아까 지금 이제 예를 뭐 들어 그렇다는 거죠. 네, 실제가 그렇죠. 예를 그렇죠. 들어서. 본인 자신의 권위주의적으로 변모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하나 지적하신 게 외부에서 견제가 없었다. 민주당 일색으로 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네. 견제가 제대로 발동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금방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한범덕 시장님이 오히려 시민의 대표자로서 결단력,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발휘했다면 그렇게 문제가 더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본래 갖고 있는 민주적인 소양이나 인문학적 소양이 있었잖아요. 그것으로다가 관료 조직을 이끌었다고 하면 문제가 덜했을 건데 거꾸로 관리 조직의 포획이 돼버린 거지. 예. 본인이 시민의 대표로서의 결단력이나 리더십을 못 보여주고 관료주의에 아주 젖어 있고 그쪽에 포획되다 보니까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민과 불통, 무능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이제 한 4, 5개월 남았나요?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지금 시민단체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범덕 시장을 두고 소통하지 못하는 불통시장이다. 그렇죠. 때문에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범덕 시장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한범덕 시장님은 그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장 공천을 배제하라 한범덕 시장을. 예. 그럴 정도로 성명까지 발표할 정도면 본인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아하. 다수 시민이나 다수 언론에서 한범덕 시장님의 무능이나 불통, 예. 무책임함 이런 걸 많이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얼마나 그것을 그 책임감을 통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시민단체의 목소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민단체에서 물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물론 뭐 LNG 문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 정치권에다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천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죠. 그거는 제가 보기엔 시민단체에서 물론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방식보다는 뭔가 그 다음에 나올 때 어떤 그 평가의 기준들을 좀 여러 가지 해서 공론화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민 집단 소송을 동원을 해서 뭐 가처분으로 어떤 그 건축 행위 LNG를 막는다든지 예. 그래가지고 자칫하다가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시민단체 출신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하는 또 그런 또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은 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민단체의 주장도 정치적 성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없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2014년도죠. 그때 한범덕 현 시장과 이승훈 전 시장 그만두셨잖아요. 예. 그분하고 대결했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 데자뷰가 되는 것 같은데 예. 한범덕 시장은 그동안에 선거 경쟁에 많이 나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 정우택 전 지사할 때 지사 선거하고 상당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졌고 이승훈 시장할 때 한 번 지고 했거든요. 대체로 보면은 본인과 비슷한 경력을 가진 행정관료 출신의 경쟁자일 때 패배했거든요. 예. 이번 저기도 지방선거, 시장선거에서도 비슷한 경력을 가진 후보자 경쟁당의 후보자도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한범덕 시장의 때는 2014년 현직 시장이었을 때 패배했잖아요. 이승훈 도전자일 때. 예. 그때가 재현되지 않을까 본인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할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이승훈 시장, 전 시장 말씀하시니까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왜 시장을 하려고 했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서 한숨 쉬던 생각이 또 나고. 정동승 전 의원님도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게 되겠지요? 그렇죠. 뭐 한범덕 시장 개인 혜택도 좀 약점 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고 예. 전체로 본다면 민주당 후보들 모두 혜택도 마이너스적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아,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뭐 어떻게 긍정적으로 소신 행정이다. 오히려 선거 반대로. 개의치 않고 소신이 아니라 아주 소심한. 그렇게 왜냐하면은 또 사실 이런 그 악재들이라면 악재들이 그 단체장도 정치 저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아무리 그렇죠. 행정 관료라도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 대부분 좀 피해가죠. 결정의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예. 거를 예. LNG 문제도 좀 뭐 2, 3년 끌어왔는데 몇 개월 더 못 끌어가면서 이제 갈 수도 이런데 이제 그런 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위기다 하더라도 본인이 또 생각하기에는 아니 내 스타일이 난 시민들한테 잘 통하고 있어. 그러면 또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게 전적으로 청주시를 대표하는 여론은 아닐 것이다 하는 아하. 또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전혀 다른 시각에서. 근데 많은 시민들께서 그런 얘기는 좀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앞서서 좀 언급을 드렸는데 좀 듣고 묻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동안은 미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그렇죠. 하는 그렇기 것 때문에 같아요. 계속 연인 뭐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예. 거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이것저것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 먼저 정리해 보죠. 변호사님. 침대 축구에 빗대서 침대 시정. 침대 시정이요? 최근에 그 한국 축구 국가대표가 중동 국가와 2연전에서 연승을 하면서 아, 카타르 쾌거요, 월드컵 쾌거.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 예. 이렇게 했잖아요. 중동 축구하면 생각나는 게 침대 축구잖아요. 아, 참 뭐 자빠져요. 조그마한 부상도 엄청 넘어져서 자빠져. 아니라고 시간 끌고 막 그러다가 막판에 역전되면 어떻게 되죠? 엄청 달게 되죠. 또 막 호흡 뛰죠. 예. 막 공 갖고 뛰고 상대방 밀치고 밀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한범덕 시장님의 청주 시정을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평소에 침대 문제 시정. 의식도 없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예. 막판에 문제가 터지면 어떡하죠? 아. 막 호들갑을 떨어요. 그러면서 시간 없다, 예산 없다. 그다음에 오. 중앙부처나 타부처에서 이미 결정된 거리다 하면서 공무원끼리 탁상공론에서 결정된 걸 그대로 독선적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시민과 시민단체들과 계속 불화가 생기는 거죠. 이야. 이런 침대 시정에서 좀 벗어났으면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들어봤는데 요거는 한 시장께서 그래 동의할 수 없어 이러실 것 같긴 한데 한번 나오시죠. 동의할 수 없으시면.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예. 침대 하니까 소리 없이 조용한 침대가 생각나는데 예. 그 일맥상통한 얘기였죠. 고장남며 혼자 아무리 뭐 별짓을 다 해봐야 소리가 나겠습니까? 서로 두 손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예. 구중궁궐에서 혼자 아무리 고민하고 시민을 위하고 잘한다고 그래도 늘상 그 도청이 기획부서고 이제 우리 그 시청은 이제 그 현업부서니까 예. 민원인들 시민들하고 자꾸 만나서 부딪히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죠. 그래야지 뭔가 소리도 나고 예. 뭐가 좀 실마리도 풀리고 예. 그래서 좀 그 고장난명하지 않은 그런 좀 시끌벅적하고 부딪히는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홍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청주시를 또 한범덕 시장을 그래도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이 좀 섞여 있는 느낌도 저 들고. 원래 따뜻한 남자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토 한판!